앞서 이유진 PD가 그 일부에서도 리포트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투 상황이 이스라엘은 베이루트를 하지 않는 대신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걸로 일단 합의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남부 레바논에서 계속 그 이 작은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5월 31일 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보포르 요새 능선 여기를 탈환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의 보포르 능선을 탈환했다라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나타니강 이북에 이제 보포르 능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있으면 나바티에 마르자윤 양쪽 어떻게 헤즈볼라의 입구 병창 기지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루트에는 이제 본부가 있지만 실질적 병력이 돌아오면 저기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보포르 능선이란 고지대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기 골란고원보다 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보이는 완전 높은 지대에서 완전 감시 타천을 내려볼 수 있는데 여기를 장악했다는 거야. 지난 5월 31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나타니강 이남의 50%를 장악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베이루트는 사령부만 남고 들어온 순간 이제 거의 처단 킬체인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약간 선거 시즌이니까 베이루트 폭격 안 한 네타냐후를 욕하면서 극좌파들이 막 만들어내요. 북부 주민들을 자꾸 선동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보포르 능선 장악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요번 헤즈볼라의 전쟁과에서 구분능선을 넘은 거다. 왜냐하면 핵심 나타니강 50%를 장악했거든요. 그럼 버퍼존이 엄청나게 걸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하고 싶어도 이제 여기서 이제 다 걸려버리거든요. 핵심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이번 전쟁은 이기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극좌파나 저쪽 정치 시즌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베이루트 폭격하는 거 트럼프한테 바른 말 못한 네타냐후 쫄보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기고 있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일단 그 보포르 능선의 점령이 결국 헤즈볼라의 군수 보급과 또 작전 네트워크를 붕괴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포르 능선은 단순한 고점이 아니라 9마일에 거쳐져 있는 능선이에요. 그 전략적 장벽이죠. 일종의 마리 장벽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나타니강과 나바티의 공원을 조망하는 9마일의 능선에 있고요. 지형적으로 우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와 레바논 후방을 잇는 관통문을 갖다 딱 그 정도 혈도를 잡은 거거든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엄청난 이게 전략적인 쾌거라고 현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곳을 먼저 이제 점령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헤즈볼라가 이 광섬유 케이블 기반의 드론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위협이 된다고 그래요. 어떤 겁니까? 그것도 이제 선거 시즌이니까 헤즈볼라가 파해법이 나왔다 해서 뭐 광섬유 드론인데 이게 이제 기존 주파수 제밍을 회피하고 매우 낮게 비행하며 실질적으로 피해는 발생했어요. 최근 11명의 이스라엘군 사상자를 발생시키는데 전장에서 큰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현지 안보 전문가인 아메드 코인은 이거는 그냥 뭐 전략적 패배가 아닌 해결 가능한 전술적 문제고 아연빈 등등 여러 가지 조치로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라고 얘기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고는 그 담론을 설파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아까 얘기했던 그 보포르 요새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게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고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화력 투사각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를 투명한 어항 속에 놓고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같이 AI 시대에도 오히려 이 고지대로서 하면서 이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정찰 분야에서 거의 뭐 타겟팅 그대로 돼요. 실시간으로. 정찰도 그만큼 빨라지고 공격 타격도 그만큼 빨라지고 못 들어오는 거죠. 알머리. 그래서 오히려 베이루를 타격하지 않아도 군사적으로는 거의 승리에 가깝다고 현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967년 6.1 전쟁 이전에는 골란고원이 시리아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란고원이 높으니까 높은 곳에서 시리아가 포대로 대포를 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들을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그 골란고원을 점령하기 위해서 6.1 전쟁 때 아예 그냥 골란고원 뺏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주 그 보포르 요새가 능선이 그런 골란고원 같은 그런 상황이군요.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외교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그 보포르 능선을 점령한 것이
지금 이 미국 중재로 진행되고 있는 이 협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엄청난 지렛대를 주는 효과죠. 왜냐하면 전장에서 획득한 지형적 이점을 통해서 외교적 압박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뭐 말뿐인 협상 사인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현장 지리적 상황을 반영하는 이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독자적 행동을 좀 과시하는 겁니다. 원래 나타니강 이남은 유엔 안보리 1701호에 따라서 거기서는 이제 헤즈볼라가 비무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관찰하지 않죠. 유니필도 못 하고 레바논 군대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이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장악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장 해제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엔 안보리 1701호에 관철자라는 이제 그런 국제법적 이제 명분도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협상의 주도권도 확보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레바논이 이거예요. 레바논은 사실상 그 실소유자는 헤즈볼라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도 이제 헤즈볼라 눈치를 보는데 레바논 대표단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즈볼라의 약간 그 외교 대변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군이 완전 철군과 국제사회에 재건 지원을 요구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 조건을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왜? 보포르 능선을 우리 장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영구적 주동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건 비가역적이다. 일시적이지도 않고 되돌릴 수 없다. 비가역적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계속 남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엄청난 레벨을 주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레바논 정부를 압박할 수 있어. 말로만 헤즈볼라 무장 해제하지 말고 진짜 해라 이거야.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하라라고 하고 너는 헤즈볼라하고 싸워야 돼. 라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몰아붙이는 거죠. 레바논 정부는. 그동안은 약간 헤즈볼라 앞잡이 역할을 했어요. 유약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레바논 정부를 엄청나게 지금 압박하는 게 뭐냐면 헤즈볼라를 방치하면 우리가 계속 공격해서 너네 경제 회복 안 된다. 그러니까 양자택일 해라 이거야. 헤즈볼라를 몰아내든지 아니면 우리 아까 이스라엘과 협조해서 몰아내든지 아니면 기존처럼 경제 위기를 겪어라 이거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레바논도 이스라엘의 어떤 위성국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압박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10월 7일 이후에 이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이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힘을 통한 평화를 지금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라반트 지역에서. 그래서 엄청난 성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레바논 정세도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워낙 수권 능력이 없어요. 레바논 정부가. 그래서 나중에 소위 해서 헤즈볼라가 제거되면 그럼 또 여기서 안정이 찾아올 거냐. 그건 아니고 여기 또 과거 수니파와 마론파 기독교와 또 세력이 시아파하고 또 2차 또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전이 상시화되는 곳이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Because their destiny was ultimately in several cities against Israel's military campaign in Gaza.